오늘 할 거는 바로 그 지난번에 하다 남은 그 개념 두 개만 하도록 할게요. 뭐냐, 첫 번째 그 108페이지 보세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해서 나와 있죠. 맞죠? 그 두 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정식에서 그러면 어떻게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어떤 건 알고 있어요? 그 3차 방정식을 푸는 식은 알고 있죠. 그 수학상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3차 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자, 우리 fx는 0. 이건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뭐예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아닌가요? 맞아 안 맞아?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fx랑 gx를 만족시키는 둘이 같게 되는 실근의 개수. 그럼 함수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이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거를 바꾸죠. 어떻게 바꿔요? fx-gx는 0꼴로 바꾸게 된다. 이걸 세로 함수 hx라고 본다면 얘가 3차고 얘가 2차라고 한다면 넘겨서 정리하면 결국에 얘는 몇 차밖에 안 돼요? 3차밖에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넘겨서 x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꾼 거죠. hx 함수로 해보면 뭐 hx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졌다. 요 두 개의 점이 요 결점의 x의 좌표가 똑같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의 증명. 부등식의 증명은 뭐가 있냐면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는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말인즉슨 이 fx의 최소값이 있겠죠. 최소값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요 문제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건 당연한 상식이고 중요한 거는 너네가 이거 정해진 구간 내에서의 그 최대 최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함수가 3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x가 2보다 클 때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함수가 뭐 2가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 요거든 요 두 개의 최소값인 걸 봐야 되겠죠. 어디가 최소값인지. 그래서 그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간이 따로 있을 때의 최대 최소에 관한 이야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요거가 마더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유형의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파남축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파남축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그 문제들도 이제 나중에 아마 풀다 보면 나올 건데요. 그 고쟁이나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남축을 이용해서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존재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나올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도와 가속도인데 우리 속도는 뭐예요? 벡터량이죠. 속도는 우리 물리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물리 요번에 시험 봤잖아. 물리에서 요번에 시험 범위 나니까 모르겠어. 자, 물리에서 속도. 자,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속력이라는 개념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였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속도는 어떤 거였어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변이죠. 맞죠? 변이다라는 거 배웠죠. 기억나요?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동 거리는 속력인 거고. 맞습니까?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vt 그 시간에 대한 건데 어떻게 구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죠.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맞죠? 델타 t분의 순간 속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델타 x 이렇게 읽어야죠. 순간 속도니 알겠어요?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리미트 이제 t와 x의 위치 관계식을 줄 거라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식을 뭐라고 해요? x는 ft라는 관계식이 있었을 때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 뭐가 돼요? ft 플러스 델타 x 델타 t 맞죠? 델타 t죠. 시간의 변화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ft가 되고, 그죠? x 위치의 변화량이죠.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이거를 dx d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를 f 프라임 t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즉 우리가 배운 게 이거였잖아요. 위치가 있고 맞죠? 속도가 있고 맞죠? 가속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바로 속도가 된다.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였죠. 이게 거꾸로 가면 이게 적분이죠. 이건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뭐 가속도의 개념도 거기 나와 있죠. 가속도는 뭐예요? AT라고 보통 많이 나타내고 여기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 맞습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속도의 변화량 델타 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dv dt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미분 두 번 한 거죠. f2 t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속력 개념에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게 속력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대한 함수의 변화 이율해서 나와 있는데 맞죠? 그거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길이가 있고요. 시간에 따른 길이가 있었을 때 그때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 이율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미분을 한 게 뭐가 된다? 바로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예요. 또 미분한 게 부피 변화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길이, 부피, 뭐 넓이 이런 것도 있죠. 결국에 미분 한 번 한 게 그거에 대한 변화율이다라는 거고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관계식을 뽑아야 돼요. 관계식. 길이와 시간에 따른 관계식을 뽑아야 되겠죠.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었잖아. 솔비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누가 쫓아왔어. 막 도망가잖아. 막 그림자 끝에 길이의 변화에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풍선을 막 불어넣는데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데 그 부피의 변화를 구할 건데 결국에 뭐예요? 시간에 따른 뭘 찾았어요?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런 것도 찾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 그림자 길이하고 맞죠? 시간에 따른 요거 간격하고 식을 뽑아내는 게 목표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때 풀었을 때 뭘로 풀었어요? 닮음을 이용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아마 좀 이따 여기 있는 문제도 있을 거니까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들어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형 어디까지 했었지? 혹시? 14번까지 했나? 유형 15번부터 하면 되나? 근데 그 전에 너네가 좀 이해 안 되는 문제나 이런 거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없어? 그럼 그냥 넘어가도 돼? 있잖아. 14번부터 할 차례지. 질문 앞에 있잖아. 몰라. 알았어. 그럼 유형 14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자, 포함수 부등식을 활용해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부등식의 증명해서 나와 있는데, 단골 공식에서 나와 있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까 얘기했죠. 0보다 큼을 증명하면 거기 최소값보다 0보다 큼을 보이면 되고, 두 번째, 증가함수다. 라는 걸 보이면 된다. 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165번 한번 봐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4차 함수가 항상 성립을 한다.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실수에 관한 뭐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 안 하면 3차는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냥 3차는 이렇게 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축보다 이게 있다라고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3차 함수가 나오게 되면 범위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 문제도 보면 4차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4차 함수를 미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얘들아 맞니? 맞죠? 그래서 거기 한번 해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요거는 좀 쉽죠. 솔직히 얘기하면. 자, 여기서 원칙적으로 푼 거 보여주고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게 딱 보이네요. 자, 한번 봐봅시다.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x 4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 165번이에요. 자, x 4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9.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축이 있어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미분을 하죠.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 인수분해 4 가로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는 4 가로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알다시피 4차 함수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죠. 맞습니까?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큰가? 2제곱 마이너스 x. 그죠? 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맞아요? 얘들아 이해되니? 함수는 여기가 극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왜냐면 위에서 시작해서 가는데 뭐 표를 그려야 되나? 제가 표 그려줄게요. 여기 x라고 자 x라고 하면 여기 1이 있고요. 딴딴딴 딴딴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f 프라임 x 여기가 0 되는 게 여기고요. 1보다 작으면 뭐가 됩니까?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죠. 얘는 양수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fx는 감소 증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말이겠죠.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 아무튼 언제 여기가 최소죠. 맞습니까? 이게 얼마죠?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9가 되는데 맞지? 1 집어넣으면 아닌데? 이게 1 집어넣으면 아니구나. 얼마니? 마삼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일 때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2차분식 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에 정수는 총 여기서 빼면은 6개? 이렇게 해서 1번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너네가 직접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 좋네. 167번 같은 경우 뭐 같은 문제긴 하지만 한번 풀어봅니다. 만약 167번 풀어야 될 친구는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너 일부러 다 봤어야 됐잖아. 그지? 167번 풀었어? 아, 168번을 풀어야겠네. 네. 167번 쉽죠? 네. 넘겨서 그냥 하면 돼요. 그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만 찾으면 되죠. 168번 한번 해볼까? 시계 너무 더러운데요, 이거. 근데 거기 봐봐. 너가 이걸 체크를 해야 되겠네. 거기 f 프라임 t X 범위 언제 나왔지? 자 이거 뭐라는 거 너네 알 수 있지 않아요? 요 식이? 이거를 y는이라고 이렇게 하면 접선.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 맞아요? 제가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응, 맞아. 그럼 168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 맞아. 이거 맞은 거지? 지금 요 개념, 요게 t,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이야, 접선. 이미 좀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이거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168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그래프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자, 우선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를 알 수 있다.
여기가 0이고 맞죠? 여기가 2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할 수 있나요? 맞죠? 자, 문제 분석을 해보면 fx라는 함수, 즉 요 함수보다 항상 위에 그려져야 된대요. 누가? 바로 요 식 자체가. 자, 근데 이거를 선생님 y는 꼴로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게 뭐예요? 접선이죠, 접선. 맞습니까? 근데 접선이 위에 그려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가능한 거잖아.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점, 이미점 t에 대해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0하고 2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에 대해서 위에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맞죠? 그럼 이런 순간이 딱 안 되는 그 순간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언제냐?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거는 0하고 2 사이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봐봐. 당연히 기울기들은 점점 커지거든요. 맞아 안 맞아?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죠. 뭐 언제가 가장 작을 때냐를 분석을 해보면 바로 0을 지나면서 여기에 접하는 지금이야. 이 순간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무조건 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가장 낮을 때가 언제냐라는 걸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좌표를 T1이라고 놓고 우리가 접선에 방식해서 T1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다시피 우리 y-ft는 f'-t 뭐 t1이죠. 여기서는 t1 바로 x-t1 요거다. 이거 함수 외부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넣었다가 여기다 0,0 집어넣어야 되겠죠. 또 0,0이니까 집어넣습니다. 그럼 집어넣어서 t1 값을 찾아야 되겠죠. 맞죠? 근데 그 t1이 뭐냐면 여기서는 p야 한마디로 t1이. 자, 그럼 정리합니다. 0 -ft1 저기다 t1 집어넣으면 t1의 제곱, 아니 t1 안 쓸게 귀찮아. 그 다음에 t-2의 제곱 t값 찾아야 돼. f'(t) 미분하면 뭐였니? T, T-1, T-2 4t t-1 t-c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써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요. 아 이거 풀어야 돼. 약분되네. 그죠? 약분되죠? t 이거 하나 날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방정식 푸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상관없지? 네. 어차피 끝에 아니니까. 그 다음에 t 하나 날릴게요.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도 날릴 수 있죠. 맞죠? 아, 네. 맞죠? 그럼 남는 거는 t-2는 4t-1 요거만 남나? 그럼 4t 4는 t-2 그러면 3t가 2인가요? t는 3분의 2 와 그림 졸라 잘 그렸네. 3분의 2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이 그래프의 특징이 있죠. 이게 대칭이야. 뭐에 대해서? 1에 대한 대칭 함수예요. 1에 대한 대칭. 자, 1에 대한 대칭이 식이 어떻게 표현돼요? f1 플러스 x와 f1 아니다.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바뀌어야 되지. 뭐지? 아 맞지? 1 플러스 x와 1 마이너스 x가 같으면 돼요. 맞아요? 대입해보세요. 같은 거 보이나요? 같죠? 잘 생각해봐. 같은 거 보이죠? 그래서 이 함수 자체가 1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3분의 1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3분의 1 떨어져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3분의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폼이 나왔네? P가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Q가 3분의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 의심스러우면 여기 이렇게 해서 해도 돼. 여기 정리해서 해도 되는데 시간 아깝잖아. 이해됐어요? 참 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접선이 0을 지날 때가 그거예요. 응? 저기가 접선. 아 왜 여기가 이게 가장 그걸 때냐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0에서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맞죠? 그러니까 이 t점이 될 수 있는 데가 다 여기 다 될 수 있는 거야. 맞죠? 근데 만약에 봐봐
이게 여기가 끝허리가 있었을 때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함수가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성립을 안 한단 말이야. 맞아요? 왜냐면 직선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 직선의 함수값이 이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문제가 접선이 함수보다 위에 존재해야 된다. 저건 접선이 아니잖아. 그러네. 접선이 아니죠. 근데 접선 중에서 가장 낮은 거, 접선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거 찾은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길기가 작은. 이미 두 점. 접선. 이 접선 봐봐. 이런 접선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근데 더 위로 가면 더 작아지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미니멈을 찾는 거죠. 이쪽은 무조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딱 그 넘어가는. 이게 이렇게 타고 넘어가다가 지금이야 되는 순간부터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를 한번 관통한단 말이야. 관통하면 안 되잖아. 내가 잘못 이해했나? 맞잖아. 접선은 이렇게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있는 건 상관없잖아. 직선. 이렇게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순간 여기를 넘어가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차이가 생기잖아. 접선의 모든 여기 0부터 2 사이의 모든 함수값이 직선이 더 커야 된다 했잖아. 이해돼요? 여기를 봐야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죠. 그 얘기야. 그 얘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 함수의 유추. 요런 문제 거의 학교 시험에 거의 많이 나오죠. 함수를 추정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만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 또는 식을 구해서 고난도 문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수능에도 이 문제 나와. 수능에도. 그래서 거기 보면 알겠지만 문제 겁나 많잖아. 이게 수능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우리가 도전 한번 해보자. 자, 와, 조선시대 문제네요. 169번 한번 도전해보래요. 자, 한번 풀어보자. 169번. 안 푸는 분 있으면 지금 시작해봅니다. 자, 아직 안 했어요. 그래. 자, 듣지 마, 귀 막아. 자,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거예요.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다. 항등식이죠, 항등식. 맞죠? 그래서 지금 정보는 이렇게 3개의 정보를 줬어요. 2,2 지나고요. F'2가 0이고요. F'0이 0이다. 이렇게 3가지 정보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2,2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은 여기다 적어보면 2는 16 더하기 8A 더하기 4B 더하기 2C 더하기 D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미분할게요. 자,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다. 여기 2를 넣은 게 0 된대요. 그럼 2 집어넣으면 0은 4, 8은 32 더하기 12A 더하기 4B 더하기 C 이렇게 되나요? 맞죠? F'2는 0이다. 2 집어넣은 거잖아? 나 F'0은 0이다. 0 집어넣으면 0이래요. C가 0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C는 0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 0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B는 꼴로 정리할게요. 자, C는 0이야. B는 어떻게 돼요? 여기 0,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나 구했고요. 그럼 B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C 대신에 0 집어넣고 그럼 D와 A의 관계식이 뽑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D는 어떻게 되냐면 4A 플러스 18. 너 믿고 간다. 4A 플러스 18이야?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치면 결국엔 뭐예요? fx라는 함수는 지금 x의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x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뭐야? c는 0이었고요. d가 4a 플러스 18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에 관계없이 a 값에 관계없이 맞죠? 문제에서 보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이거를 내가 y라고 넣으면 되죠. y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a 있는 놈하고 없는 놈으로 구분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a 있는 놈이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다 넘길 거예요. 항등식 x 세제곱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도 있어? 4도 있네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A 없는 놈이 있겠죠. A 없는 놈이 x 4제곱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마이너스 8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8하고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얘는 0.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은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도 반드시 0이 돼야 돼. 여기서 x값 찾아갖고 집어넣는 거 두 개에서 y값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지. 오케이? 이게 노가다예요. 뭐가 내용? 여기 다 별 3개인데 어. 여기만 풀어도 숙제가 다 틀린 거 같았어. 그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별 3개가 10개가 남았어요. 10개.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항등식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로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킬러 문제도 풀 수 있고 하니까요. 근데 요게 계속 나오는 유형이에요. 계속 나오는 유형이라서 우리 수능에 나올지도 몰라. 며칠 안 남은. 함수의 유출. 너무 어려운데. 자 그러면 너네 또 줄까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 문쌤한테 얘기했어. 혼자 그냥 식사하시라고. 드세요. 괜찮아요. 쉬운데. 자 그거 한번 도전해 볼 문제가 또 재밌는 문제 하나 해볼까? 아니 쉬운 것만 하고 가요. 171번 한번 해볼까? 아니 요거 조금 너네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171번 한번 풀어봐. 이게 다별 3개예요. 아닌가? 별 3개 아니에요. 와 이거 완전 수능형 문제네. F 합성 F는 X다. 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했는데 i가 나왔어. 이게 서로 어떤 관계인데? 역함수 관계가 되잖아. 역함수. 네? 몇 번이요? 171. 뭐가 역함수예요? 아이가 왜요? 항등함수 x, y는 x를 항등함수 x, i라고 한다. 수화를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봐봐. 우리가 이거 예전에 조선시대 이런 거 배웠어. 이거 완전 수능형 문제야. f 합성 g가 있는데 항등함수 x. 이거 y는 x가 항등함수잖아요. 맞죠? 그때 어떤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f 인버스가 그럼 G가 Y 돼야 된다. 특징인 거예요? 그렇지. y는 x축 대칭이지. 이게 y는 x잖아. 네. 그러면 여기 처음에 문제에서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근데 F랑 서로 역함수라. 그러네요. 그러면은 원래는 뭐예요? 이걸 만족한다 그러면 원래는 함수 두 개를 그려서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바로 이거죠.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y는 x. 지금 요 함수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근이 0, 1, 2, b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런 느낌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 3차함수를 유추하는 거예요. 지금 3차함수 찾아내야 돼요. 그래프. 지금 5개나 만든다는 거예요, 전투랑? 한마디로 너 말대로 해보면 맞아요. 그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이게 좀 어려운 해석이긴 한데 F와 F를 합성을 했어요. 말 그대로 너 말대로 하면 3차와 3차를 합성했으니까 몇 차함수가 돼요? 9차가 돼. 9차. 6차가 아니고 9차잖아. 그렇네요. 봐봐. 예를 들어서 fx가 x 세제곱이라고 생각해봐. f 합성 fx잖아. 네. 그러면은 x 세제곱에 또 세제곱을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9차가 되잖아. 9차. 네. 9차 함수와 뭐예요? 교점. y는 x라는 교점이 있겠죠. y는 x. 맞죠? 이 교점의 개수가 거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다 이 말이에요. 9차 함수하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 이해되죠? 9차로 어떻게 그릴 거야? 9차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맞아? 그래서 9차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요 함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y는 x라 할 건데 거기 보면 이거죠. f 합성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보자. f 합성 f가 지금 x를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고 그러면은 함수가 fx는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의 모든 실근이 0부터 이렇게 되고 조건이 f'1이 0보다 작다. f'1이 0보다 작다. f'2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f'0, f'1 미분했을 때 차이가 6이다. 그때 F5를 구하여라. 즉 fx를 찾아야 되거든. 이 정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x를 f를 3차라고 한다면 잠깐만. 이걸 해석으로. 자, 숙제 공지합니다. 우선 16번까지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16번이 풀이가 너무 적다 막 했는데 막 세 문제 풀었어. 예를 들어서. 그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차라리 유형 좀 쉬운 거 17, 18로 넘어가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그 17, 18번 풀어보면 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유형 17, 18을 풀고 15, 16은 플러스 알파로 갈게요. 그게 낫겠지? 좋아요. 그렇게 하자. 앞단계를 좀 보고 건드릴게요. 그래서 유형 17, 18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이거 끝난 사람이 15, 16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야지 숙제가 적당하지. 야, 지금 가자고? 드시러 가세요. 애매한데? 와, 근데 이거 어렵다. 아니, 본쌤 전화. 보상, 얘기했어요, 가서. 저희가 어디서 드시러 계세요 하고 거기로 가면 되죠. 그냥 얘기했어. 자.